학령 인구 감소로 특히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 미달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는데요. 대학들은 자구책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스스로 인기가 없는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교수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에서 조교수를 지냈던 A씨. 학교와의 갈등으로 5년 전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소송에서 이겨 복직됐는데 이후 학과가 통폐합되면서 지난해 다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업도 있고 전공도 맞고 하면은 직권 면직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점수를 낮춰가지고요. 같은 학과의 다른 교수들도 학과 통폐합의 여파를 받았습니다. 정년 보장되는 교수였는데 또 전공이 적당한 전공이 없으니까 연봉 20% 삭감하고 이제 계약제로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한 명은 이제 의원 면직을 하셨습니다. 시민단체가 광주 지역 7개 대학의 학과 폐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모두 27개 학과가 통폐합됐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교원 97명 가운데 61명이 다른 학과로 적을 옮겨야 했습니다. 1명은 직권 면직에 3명은 의원 면직, 재학생들이 아직 남아있어 학과에 존속해 있는 교원 28명도 미래가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교육부 재정 지원의 주요 평가 항목이다 보니 대학 스스로 경쟁력 없는 학과를 폐지해 정원 줄이기에 나서면서 교수들의 지위도 불안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원들을 속아내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학교가 슬림화된다는 것은 결국에 그 존폐의 기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대학 위기 시대. 전문가들은 학과 폐지와 교원 감축이란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보다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노트북, 태블릿 PC 100만 원 드립니다. 인터넷이나 보험 가입의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요즘 학생을 모집하는 지방대학의 홍보 방법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찾아온 지방대학의 위기. 입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미달 대학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 대학들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런 홍보 전략까지 동원한 겁니다. 대전의 배재대학교는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모두에게 첫 학기 장학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학생 모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홍보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합격자 모두에게 아이패드를 주겠다고 홍보했던 광주의 호남대학교. 이 호남대학교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지난해 0.9대 1, 올해는 0.87대 1을 기록하면서 대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얼마 전까지 지방대학에서 근무했던 한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학생 모집하러 고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잡상인 보듯 했다. 학과에서 나를 앵벌이 교수로 내보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학생이 충원되지 않으면 교수가 지인과 친척을 읍소해 입학시킨 뒤 교육부 심사 절차가 끝나면 등록을 포기하면 된다라면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고요. 교육보다는 학생을 소비자로 보고 교육 장사를 중시하는 이 대학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대입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면 그 대학은 사실상 미달된 것으로 보는데요. 올해 이렇게 경쟁률 3대 1이 안 된 대학 10곳 중 8, 9곳은 비수도권 지방대학이었습니다. 올해 대전에서는 배재대와 모건대, 충남은 중부대 충청 캠퍼스가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특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26개였는데 충남의 2개 학과를 포함해 모두 지방대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걸까요? 정부도 지난 8일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부터 각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업무 포화 상태인 지자체 행정이 대학 재정 지원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정부 지원 재정의 규모와 배분 문제 같이 세부적인 전략이 없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이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육연구소에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수도권 중심화됐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상시기인 만큼 전체 대학이 정원 감축을 좀 단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에 대해선 점차적으로 어떻게 퇴출 혹은 관리를 해들어갈 것인가.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학의 목적이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정부가 거액의 돈을 들여서까지 살릴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의 생존 문제까지 이 지방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명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대학의 본질은 교육은 사라지고 명분만 남았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명분을 위한 정책이 아닌 다시 교육이라는 본질로 돌아가 고민해 본다면 지방대학, 더 나아가 대학 전체의 위기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마감 결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사립대학에서 경쟁률이 1대1에도 미치지 않아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서 모집에 사활을 걸고는 있는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4년제 사립대학. 간호학과, 치의생학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학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0.87대 1. 영어영문학과는 정원이 점차 줄어들자 올해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신입생 모두에게 장학금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다음 효과는 크지 않아서 물론 겨자먹기식으로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광주의 또 다른 사립대학.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대책 마련에도 올해는 평균 경쟁률이 0.67대 1에 그쳤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해부터인데 대부분 사립대학 상황이 비슷합니다. 정시 모집 대학생들은 가나, 다군 이렇게 세 곳을 지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3대 1 이하로 내려가면 보통 미달로 이야기를 하는데 1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국립대의 상황은 그나마 낫지만 목포대는 올해 처음으로 경쟁률이 1.79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전담팀까지 만들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좀 지원할 계획이고요. 외국인 유치 활동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과 함께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학교마다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같은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전문대학들은 현금성 지원 등 파격적인 제안으로 신입생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이 전문대학은 신입생이 국가 장학금을 신청만 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첫 학기 등록금을 대학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졸업 때까지 매 학기 80점 이상 성적만 유지해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퍼주기식의 장학금이 아니라 매 학기 일정 이상, 즉 비학점 이상만 유지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국가 장학금과 우리 그 교내에서 더 교비 장학금을 더 합쳐가지고 학생들이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중점을 두고 입시 준비생들도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에 귀가 쏠깃합니다. 장학금 제도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커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문대학은 수시 1, 2차에 합격한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 성격의 현금 50만 원과 일정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입시 준비생들을 초청해 체육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전문대학들이 이렇게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입학 자원은 계속 줄고 수도권 대학 선호로 인한 지방 4년제 대학의 정원 미달 여파가 전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은 대학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학금 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각 대학들이 다 많이 고려를 하고는 있지만
대학의 재정 능력이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모집에 이어 이달 말부터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신입생 확보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대학 입시철을 맞아 강원 지역 전문대학은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전략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자체도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강릉에 있는 한 전문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모두 1,046명. 대학 측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 실적 등을 홍보하고 문화행사와 연계한 입학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양한 장학금 지급 제도도 신입생 유치 전략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만학도들은 한 60% 장학금을 주고 새로 들어온 새내기에는 기본 장학금 플러스 50만 원 이상의 추가 장학금을 또 지급을 합니다. 인근 강원도립대학교도 내년 입학 신입생에게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신입생 유치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내 8개 전문대의 입학 경쟁률이 해마다 하락하며 지난해 평균 3.53대 1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 전문대학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입 선호도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역 4년대 대학에서 밀리다 보니 신입생들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 측과 교육 전문가 등은 근본적으로 입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치단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전문대학만의 강점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서 산업체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키울 수 있는 전문대학들이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지방 소멸의 위기에 내몰린 자치단체의 고민도 별반 다르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시급한 상황. 강원도 내 전문대학은 지난달 수시 1차 모집 마감에 이어 오는 21일까지 내년도 수시 2차 모집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